여러분, 우리나라 결제 시장에 지금 빨간불, 경고등이 딱 켜졌습니다.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달러에 연동된 디지털 화폐,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이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신호인데요. 오늘 이 거대한 변화가 대체 뭘 의미하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스테이블 코인 하면 뭔가 좀 먼 미래 얘기 같고, 그쵸? 아, 그거 뭐 우리랑은 아직 상관없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. 근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?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.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힌트는요, 진짜 의외의 장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. 바로 서울의 심장부, 동대문 시장이에요. 시장에 과연 우리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. 얼마 전에 나온 뉴스 보도인데 이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. 동대문 상인들 중 상당수가 이미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, 그 유명한 테더를 실제 거래에 쓰고 있다는 거였죠. 이건 그냥 스쳐 지나갈 뉴스가 아니라 거대한 변화가 이미 시작됐다는 걸 알리는 신호탄 같은 거였습니다. 15%. 자, 이 숫자 자체만 보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죠. 근데 이 숫자가 정확하냐 아니냐 이런 논쟁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이 이 뒤에 숨어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핵심은 15%라는 숫자가 아니에요. 그 뒤에 숨어 있는 신호 그 자체죠.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드디어 우리 오프라인 상거래에 딱 하고 물리적인 접점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. 바로 이게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변화의 시작점이라는 겁니다. 아니, 근데 동대문에서 보이는 이 작은 신호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?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. 그 이유가 바로 네트워크 효과라는 개념 때문입니다. 이게 뭐냐면 작은 흐름이 진짜 순식간에 거대한 파도로 바뀌는 원리를 설명해 주는 거죠. 자, 이 그림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. 보세요. 처음에 이걸 쓰는 사람이 좀 늘어나잖아요? 그러면 상점들이 손님 놓치면 안 되시? 하면서 너도 나도 이걸 받기 시작해요. 그럼 쓸 수 있는 곳이 막 늘어나니까 사용자는 더 폭발적으로 늘겠죠. 이 순환 고리, 이 피드백 루프가 한번 딱 돌기 시작하면 그냥 그 네트워크가 시장 전체를 장악해 버리는 겁니다. 여기서 레일이라는 개념을 꼭 이해해야 하는데요. 결제 시스템은 딱 철도 같아요. 한번 철로가 쫙 깔리고 그게 표준이 되면 앞으로 모든 기차는 그 길로만 다녀야 하잖아요. 이 기본 인프라, 이 레일을 누가 먼저 까느냐가 그냥 게임의 룰을 정하는 겁니다. 바로 이게 우리가 마주한 가장 핵심적인 위험입니다. 우리가 우리 원화 레일은 어떻게 깔아야 할까 하고 막 토론하고 고민하는 그 사이에 시장에서는 당장 필요하니까 이미 전 세계에 깔려 있는 달러 레일을 가져다 쓰는 거예요. 그러다 보면 그게 그냥 한국 시장의 사실상 표준, 데팍토 스탠다드가 돼버리는 거죠. 물론 정부도 이걸 그냥 넋 놓고 보고만 있는 건 아닙니다. 다행히 금융당국도 이 흐름을 이미 파악하고 있고 대응을 시작했다는 점이 중요하죠. 그래서 이 논의가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. 정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타임라인을 한번 볼까요? 시작은 2025년 7월이었어요. 당국이 이거 스테이블 코인에 외국환 거래법 적용해야 하는 거 아니야? 하고 검토를 시작했죠. 그리고 그해 말에 기재부에서 연구 용역을 끝냈고요. 자, 그리고 지금은 바로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뭐 자금 세탁은 어떻게 막을지, 시장 안정성은 어떻게 지킬지 이런 걸 고려해서 본격적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는 바로 그 단계에 와 있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상황을 쭉 보니까 어떠세요? 이제는 우리가 논의의 판 자체를 좀 바꿔야 할 때가 온 겁니다. 그러니까 질문을 완전히 다르게 던져야 한다는 거죠. 바로 이겁니다. 보세요.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만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 고민만 했어요. 근데 그게 진짜 질문이 아니었던 거죠. 이제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.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는 이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들을 대체 어떻게, 어떤 규칙으로 관리할 것인가? 이건 이제 국내 기술 개발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정책 대응의 문제가 된 겁니다. 이 문장이 정말 지금 상황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어요. 시장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. 할 수 있는 거, 쓸 수 있는 거를 그냥 선택할 뿐입니다. 국내에서 누가 발행할 거냐 싸우고 있는 그 시간보다 이미 시장을 파고드는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의 그 속도가 훨씬 더 현실적이고 무서운 위협이라는 거죠. 자,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문제 제기만 하고 끝낼 순 없죠. 이제부터는 아주 현실적인 해법, 그러니까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 전략은
조건부 연결입니다. 무작정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아주 똑똑하게 문을 열자는 거예요. 첫째, 아무 데서나 다 쓰게 하는 게 아니라 특정 구역이나 업종으로 딱 제한을 두는 거죠. 둘째, 아무 코인이나 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 아주 엄격한 감사 기준을 통과한 믿을 만한 코인만 들여오는 겁니다. 그리고 제일 중요한 세 번째, 모든 거래는 반드시 국내에 있는 정식 게이트를 통하게 해서 우리 이용자도 보호하고 돈이 어떻게 흐르는지 투명하게 관리하자는 겁니다. 두 번째 전략은 다중방화벽을 단단하게 쌓는 겁니다. 첫째, 여러분이 맡긴 돈이랑 회사 돈이 섞이면 절대 안 되니까 법적으로 이걸 완벽하게 분리해야 하고요. 둘째,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내 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자동화된 절차, 이것도 미리 만들어놔야 합니다.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잘 돌아가는지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자동화된 감독 시스템, 이것도 당연히 있어야겠죠? 그래서 최종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.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오는 걸 무조건 막고 금지하는 게 아니라 아주 스마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우리 금융 시스템 안으로 통합시키는 것.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는 거죠.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. 한 번 굳어버리면 다시는 되돌리기 어려운 이 결제 시장의 표준. 그 표준이 우리 손이 아닌 외부의 힘에 의해 정해져 버리기 전까지 과연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?